자, 정영진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야, 자,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눴던 그대로 됐어요. 의료계의 정무당이라고 봐야지. 3년 전 얘기를 내가 압축해서 얘기해보자면 중국 자본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껍데기가 그렇지 실제는 한국 사람들이 뒤에 있는 그런 걸로 의심이 되는, 의심이 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투자한 녹지그룹이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중국에서도 병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병원을 해본 적이 없는 녹지그룹이라는 곳이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열려고 한 거예요.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해놓고 도민이 반대했거든? 반대했는데도 조건부 허가를 내죠. 예, 맞습니다. 조건부.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그때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진다. 예. 왜냐하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냈단 말이지. 이렇게 안 하면 소송에 걸리니까 라는 핑계를 댔으나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하면 거꾸로 바로 소송이 걸린다. 바로 소송이 걸렸잖아요? 예, 소송에 2건이나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소송을 피하려고 조건부 허가를 낸 게 아니라 소송을 당하려고 조건부 허가를 냈다. 라고 둘이서 한참 왔다 갔다 했죠. 녹지병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질게 뻔한 이 소송을 당해서 소송을 지고 나면 녹지병원은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영리병원을 열 수 있게 하려는 설계다! 로 의심된다고 하셨고 나는 설계다! 저는 의심된다고 해야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저를 안 괴롭힐 것 같아서 설계로 기억했습니다. 예. 강력히 의심했죠 그때. 강력히 의심이 지금도 되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쪽에서 봤더니 뒤에 한국인들이 있는데? 2018년이면 이미 사드 도입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확 줄었을 때예요. 한국 사람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으면 사실 수익성이 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한국인 의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한국인이 병원을 운영했던 어떤 집단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놓고 그때 의료진도 제대로 안 뽑았죠. 병원을 할 생각이 없다, 보안이. 예, 맞습니다. 예. 4년 전 얘기예요. 애초부터 병원을 열 생각이 없었구만. 소송이 걸리고 소송에서 이겼어 결국은 예상한 대로. 그러면 영리병원 열면서 내국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적 토대를 원희룡 지사가 문을 열어준 거죠 그때. 예, 맞습니다. 이거 되돌아가 보면 2015년에 안종범 경제수석 수첩에 소위 예, 그 있었죠. 안종범 수첩의 VIP 지시사항으로 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가로치고. 예, 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국내 자본 이동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외국 영리병원의 껍데기를 썬 국내 자본이 우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녹지병원이 허가받기 전에 불과 한 5, 6개월 전에 이제 싸널병원이라고 또 이제 그건 중국 사기 자본인데 거기가 또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을 허가해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자본은 중국 안에서도 이제 위법 자본이어가지고 중국 공안한테 네. 잡혀가 있고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거를 허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싸널은 실패했고 녹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뒤에서 벌였을까? 그거는 추적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까? 예. 그건 말할 수 있지. 재벌이죠. 첫 번째로 항상 이야기한 게 삼성입니다. 그 삼성이 이제 사실 바이오 헬스 부분을 차세대 먹거리로 정한 지가 2011년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또 삼성병원,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로 미국식 이제 의산복합체라고 해서 이걸 열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거기에 계속 이벤트로 만드는 건 중앙일보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원래 공론조사의 결과를 따른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일보에서 원희룡 지사 당신 중앙부대에서 쿵쿵 끈다면서 47병상 작은 영리병원 하나 겁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가야지. 이렇게 딱 하니까 원지사께서 대통령 되고 싶은 용꿈이 있는 분이라 한 번에 그냥 꿀꺽 넘어간 거예요.
그게 또 하필 중앙일보다? 아, 예, 그럼요. 중앙일보가 요번에도 비슷해요. 4월 5일에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단독 사설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국은 규제 혁신 된다. 이걸 아예 사설에다가 크게 썼어요. 중앙일보도 뭐 삼성 계열이라고 봐야죠, 당연히. 예. 예, 저는 그 이야기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도 보험 상품이 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미국식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팔아 제끼고 싶은 거거든요. 삼성의료는 비싼 보험 환자 하고 싶은 거야. 엄청나게 벌 수 있죠. 그리고 환자는 계급화가 벌어지죠. 미국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병원을 운영하거든요.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미국의 유명 보험회사들은 다 사실은 건강보험을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 소송이 꽃놀이 패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국인 진료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내국인들은 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야지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꽃놀이 패인 게 건강보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피해가는 영리병원이 되든지 뭐가 돼도 큰 이득입니다. 아니 나는 건강보험 말고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한테 비싼 치료를 받겠다니까? 왜 내 자유를 지금 침해하는 거야? 하면서 건강보험 나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소송도 나온다 이제 봐라. 시킬 거다. 시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비싼 진료하고 싼 진료가 나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계급이 나뉘어지게 되고.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가 이 녹지병원을 승인했던 거거든요. 그때 승인하자마자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타설을 썼어요. 국내 병원들 역차별하지 말아야. 왜 외국계 병원만 영리병원 하게 해주냐. 경제지 같은 데는 뭐 47병상짜리 영리병원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해.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노리는 게 실버타운이에요. 기본적으로 병원, 보험하고 연계돼서 패키지 상품이 되게 딱 좋거든요. 남은 재산 다 내나가 되거든. 이 사업은 엄청 비싼 환자들 받고 엄청 비싼 실버타운 만들 수도 있고 엄청 비싼 보험도 팔 수 있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보험도 생겨요. 그럼 점점 건강보험 재정은 열악해지겠지.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균등한 의료는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미국화 되는 거지. 지금 총수님 이야기하는 거를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뭐 괴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괴담이 아닌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칠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적 보험이 커버하는 게 하위 70%고 상위 30%는 민간보험 가입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위 30%는 건강보험에 돈을 내지 않잖아요. 민간보험 빠져나가기 때문에 총 이 공적 보험의 재정 사항이 매우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열악해지고 그러면서 의사들도 돈을 더 많이 주는 병원이 민간병원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받는 병원이니까 완전히 양극화되는 거지. 그래서 돈 그 많이 과정이- 내는 사람들은 민간보험 들고 비싼 병원 가고 그 중간 이하는 훅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녹지병원 케이스가 법률적으로 꼭 필요했던 거예요. 설계다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 이제 2월 17일인가 18일에 이제 제주 MBC에서 질의서를 보냈어요. 각 그 대선 후보들한테. 윤석열 당선인과 지금 인수위원장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2명은 영리병원을 찬성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돼서 전 국토에 다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크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국무총리 후보자, 비서실장, 하다못해 뭐 여가부 장관까지 전부 재정 관료들 출신이잖아요. 이분들은 되게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그리고 경총이랑 정경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을 만나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리병원 좀 그렇죠. 허용해달라고. 네. 경총이 2018년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한 일성이 뭐였냐면 영리병원 좀 허용해달라 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친히 또 이게 정경련을 또 초대해가지고 이 문제는 진짜 이렇게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딸랑딸랑 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자, 요거는 2015년에 시작된 움직임이지. 2015년부터예요. 그전에는 송도에 이제 뭐 뉴욕 장로구 병원을 만든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2015년에 아까 이야기한 싸널병원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도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였습니다. 이거 원하는 일반 시민은 없어요. 왜 이렇게 해? 근데 이제 하려고 하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돼 있는 헌법소원 같은 걸로 튕겨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한국의 미래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감시할 거 많네, 시발.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꾸 제가 거론해서 미안한데 국토부 장관이 안 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 건강보험료는 폭탄이다. 건강보험료 폭탄 해결해 주겠다. 2월 초에는 한국에 있는 이 동포 중국인들 그 건강보험료 조금 내고 혜택 많다라고. 그것도 사실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부추겼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다가 이걸 지명을 했으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님 죄송하고요. 빨리 본인이 사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 40년 친구 아니에요, 지금. 술 친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양반이 이거 오케이 할 거야.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 관련된 일하고 복지 쪽 예산이거든요. 이분이 낙마될 사람입니다. 이분이 문제가 아주 많아요. 자녀분들 본인이 병원장 시절에 편입시키고 탈럼도 이상한 거 많이 쓰셨어요. 예. 승인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길은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실 분이 열어놓은 거고. 예, 국토부 장관이 안 돼야죠. 그러니까 그 중국 부동산 기업한테 소송당할 걸 알고도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모든 걸 다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전국에 있는 한국의 개발 사업을 탈아먹고도 자,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